소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어? 한 30년 넘었죠. 오. 원래 축산 전공하셨고요? 네. 수산을 잘하려고 전공한 건 아니고, 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점수에 갈 수 있는 네. 학교가 없었어요. 뭐 저는 4년제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뭐 네. 수정도 모르지, 뭐, 포뮬라는 배우긴 했는데 포뮬라 써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제가 여기 말고 육성공사가 따로 있거든요. 농장을 하나 가지고 꾸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규모가 되려면 네. 커져야 되는데 이쪽에는 환경 규제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착유 위주로 있고, 네. 착유하고 권유 위주로 있고, 다른 쪽에는 원래 키우던 데는 육성우들만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는 한 50도 되시는 거예요? 석유 50도, 저쪽에 보면 칸이 또 나눠져 있어요. 권유칸하고 육성우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시면, 근데 권유하고 육성우는 제가 비벼요. 대학교로 해가지고 비벼서 주고, 네. 여기는 뭐 구입 TMR이 들어온 거고. 얼룩회 TMR? 예, 오는 건 얼룩해서 옵니다. 거기다 이제 OEM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칸이 막혀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가 나면 네. 육성호 있는 쪽에서 뭐 만삭이 돼가지고 오든가 좀 어려도 자리가 나면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저쪽 있는데 건효들이 있고요. 애들이 피모도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먹이는 사료가 지금 거의 한 가지만 먹여요. 착유, 건효, 육성. 똑같은 사료를 먹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게추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착유 위주로 먹이면 또 먹이면 네. 권유들이 일단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또 권유들이 양이온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양이온 안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이온 사료를 많이 먹여야 탈이 안 난다고 하는데 쟤네들 다 착유사료 먹어요. 얘네들도 착유사료 먹습니다. 한 가지 사료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뭐 사장님 뭐 문제 없으시면 뭐 괜찮죠. 문제 뭐. 없습니다. 저는 육성우나 권유나 분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거의 작업만 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저 지붕에다가 다 제가 차일 페인트를 칠했어요. 네. 작년부터 칠했는데 지금 농가에는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돈이 좀 들어가도 차일 페인트를 칠해라. 지금 밖에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네. 철판도 그냥 단일 철판이에요. 이게 열받기 시작하면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작년보 지금이 좀 시원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생각에 했을 때는 몇 도씩 낮더라고요. 해마다. 소들이 한 군데 물리질 않아요. 좀 퍼져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네. 네. 좀 더워지면 한쪽으로 싹 몰려버리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한풍기도 올해 이것만 5대를 놨거든요. 여기에 효율이 좋더라고요. 원래 2대만 다르려고 했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뭐 돈이 부닥겨도 소들이 한쪽으로 싹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버티려 놓느라고 2대를 더 달아는 거예요. 소들한테는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는지 모르는지 해줄 만큼 해주겠지. 지금 나비는 어디다 하고 계세요? 서울로 합니다. 서울로요? 네. 커터는 채우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 채우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커터가? 1600인데 지금 1400 정도 뻗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다 채워지겠죠. 넘어가겠죠. 그렇죠. 평균 유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48개에 1400 정도 됩니다. 1400. 28kg 나오겠죠. 28kg, 18kg 되겠네요. 참고로 작년에 10월 달에 바꿨는데 이제 얼룩회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1년 반 전에 저기 2010kg로 가면서 처음에 몰랐어요. 사료가 좀 유사비가 덜 들어가고 아무래도 대형 있는 데서 하니까 초사료 공급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고 저렴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초사짜리들이 평균 한 20몇 킬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계량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넘어오면 보통 막 35kg, 40kg 기본적으로 왔는데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배앓이를 다 합니다. 배앓이. 그래서 배앓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느냐 나름대로 첨가제도 많이 써봤는데 네. 그전에는 초사짜리들이 자기 성장하고서 뭐 새끼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잘 먹어야지 번식기관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발전할 때도 좋고 또 얘네들이 평균 한 20몇 킬로밖에 못 나오니까 결국 못 먹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 가까이 되고 나니까 번식으로는 좀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분만하고 나서 몇 달 안에
발정도 잘 오는 걸 잘 잡아서 수정을 시켜야지 난소도 네. 좋고 안포도 좋아가지고 스텝이 나오는데 스텝이 너무 없으니까 초산짜리들을 많이 고기수로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이제 박사님도 아시고 뭐 주변에 많은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장을 어떻게 하느냐. 초산짜리들 기껏 키워가지고 나중에 고기수로 내보내서 한 마리 키우는데 4, 500씩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고기수로 나와봐야 200 몇십만 원, 보험 처리해봐야 3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결국 저한테 다 손해잖아요. 또 네네. 키워야 되고. 그렇죠.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번식도 슬슬 되고 변도 좋아지고 저는 변을 좀 많이 보는데 변 상태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아, 변이 연변도 아니고 그냥 다 설사입니다. 2000주격 TMR을 먹이는 농가가 꽤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농가들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없다는데 저는 그냥 엄청 많이 헤맸거든요. 일단 사람이나 짐승이나 뱃속이 편해야지 쉬는 것도 편하게 쉬고 그렇죠. 먹을 것도 더 먹을 텐데 그냥 초산짜리들 뒤를 어떻게 뭐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 배앓이는? 바뀐 거죠. 얼룩회로 넘어가면서. 얼룩배로 넘어가면서. 크게 바뀐 거는 조사료나 이런 거 배 아프게 보면 크게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이전 지켜본 효모를 쓰거든요. 효모제를 쓰니까 상대적으로 효모제가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저한테는 플러스가 더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저분 효모제예요. 효모제가 안 맞은 거지. 거기 얼룩회로 가면서는 물을 쓰거든요. 네네. 효모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쓰면서 번식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거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는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배 앞에서 OEM 받아가지고 하는 TMR 공장이 얼마나 더 좋은 거 쓸 거고 나쁜 거 쓰냐 뭐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산차가 많이 올라갔나요? 평균 산차가? 평균 산차가 금방 올라가진 않죠. 이제 번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몰린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바꾸고 나서 10월 달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와서 번식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막 몰린 거죠, 다. 한 번에 그냥 확 몰려가지고 7월 달에 한 10마리 건유하고 건유들이 3개월, 7, 8, 9 동안 1000마리가 넘어요. 8월 달에 한 10마리 가까이 건유 올라가고 착유하는 데가 텅텅 비겠지만 어쨌든 그때 분만을 해야지 또 걔네들이 유량을 쏟아줄 테고. 그 2.65배 버퍼제 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한중을 고려를 하고 네. 낙농공감을 이런 데 보는데 네. 제가 봐서 필요한 사료 같으면 제가 쓴 데 과산증이 한 번 왔었거든요. 네. 과산증 원인이 아무래도 뭔가 첨가제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산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한성준 박사님 오셔가지고 과산증이다. 그래서 사료 좀 줄이고 원래는 톨페스키로 한 반단 정도 옆에다 깔아주거든요. 네네. 속이 안 불편한 애들이 와서 다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줄였던 거 다시 올라온 거고 그러면서 2.65 버퍼제 쪽을 찾은 거잖아요. 이제 네네. 뭐 중조 말고 다른 게 더 있나 했더니 공감에 그렇게 올라온 것 같고 한중 같은 경우도 거래를 제가 엄청 많이 하지 않지만 2.65 필요하니까 네. 주다 보니까는 그거만 순수하게 주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섞어서 주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먹이고 나니까 확실히 과산증은 많이 좋아진 거죠. 입다듬이나. 예, 따로 저쪽에 부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섞어서 지금처럼 원래는 황소를 계속 안 줬었어요. 주는 부분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럼 2.65배 버퍼제도 같이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원래 섞어서 준 거예요. 네. 당장 이제 비도 오고 막 그러면 저쪽에다 갖다 놨거든요. 비 안 맞게. 네네. 저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해가 나니까 막 땀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해가지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중조를 주문했던 게 있어요. 중조하고 섞어가지고 일단 준 겁니다. 2.65면은 2.65배가 더 효과가 있으면 네네. 꼭 100g 가까이 먹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그 외국 저희 회사 외국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 한국은 그 버퍼제를 너무 적게 쓴다 이런 말을 해요. 일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TMR에 들어가 있고 예. 맵사료도 따로 주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료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도 농장에서 직접 또 버퍼제를 또 추가로 또 뿌려가지고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노래 왜 이렇게 안 쓰냐고 막. 여태까지 중조가 모자라, 뭐 버퍼제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먹여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시면은 확실할 텐데 예, 아직 몇 달 안 되셨으니까. 자가 TMR을 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양을 무조건 투입을 하겠지만 네. 뭐 충분히 들어가 있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소금은 어떡합니까? 지금 버퍼제를 쓰면 네. 소금을 첨가 안 해줘도 돼요? 소금은 이제 염분 보충용이기 때문에 따로 쓰시면 좋아요.
왜 어떤 집에서는 막 물 많이 먹으라 일부러 소금 더 넣는 데도 있고. 소금이 마트에 가서 요즘에 사보진 않았는데 네. 사료용으로 먹이는 거는 뭐 한중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문해가지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뭐 놔준 대로 다 먹는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섞게 된 거예요. 조금 적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 종류도 있거든요. 포도당도 일정한 양 쓰일 만큼 해가지고 비율해서 섞어가지고 주는 거고. 그럼 제가 지금 저렇게 주고 있는데 중조가 안 들어갔다 치고 네. 얼마나 하냐고. 권장량은 100g인데요. 한국 상황에서는 한 60g만 쓰셔도.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과산증이라는 게 뭐 풀기 1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딱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뭐 60에서 80g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소금 얼마나 써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써야 되니까. 소금 뭐 이 TMR 배합비에 들어가 있나요? 소금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사람들도 소금을 집어넣지 않을 이유가 키기가 오래 못 버틸 텐데 그렇죠. 안 쓰지 않을까. 그래도 뭐 최소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 소금을 정말 안 썼어요. 네. 화산증이 왔다 소금도 같이 깔아줘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구입하게 된 거고 뭐 0.1%부터 시작해서 상태 봐가면서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쓰면 되나요? 저기 그러면 섭취하는 양이 섭취하는 양에 0.1. 평균 한 건물량으로 하면 20kg인데 건물량 계산에 건물량을 계산하시는 게 더 정확하죠.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겠는데. 착유는 2번 하실 거고요. 네, 아침 전에 2번 합니다. 사료도 2번 깔아주실 거고. 사료는 네. 대학기를 그 전에 썼는데 지금 평균 한 1.5kg도 안 들어가요. 대합 사료가. 이거 위주로 가면 안티 위주로 가고, 네. 그러면 유량이 더 있는 애들 더 주고, 팥집이 좀 빠져 있는 애들 더 주고. 요즘에 한 1.5kg 좀 안 들어갑니다. 1.2kg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 환경 규제 심하면은 분 치우는 것도 일이시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다행히 안 펴 있는 데서는 묘는 그냥 수거해 가요. 물은 저쪽에서만 먹는 건가요? 물이요. 네. 여기 물이 지금 뚫려 있는데 저기 저 끝에 세 개 있습니다. 몇 미터짜리예요? 3m입니다. 3m짜리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체계들이 2개를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크게 상충되거나 이런 건 없죠. 통도 잘 만들어 놨어요. 필요할 때. 여름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노출돼가지고 시원한 물 많이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는데 우선무슨 사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모여있는 게 상온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밖에다 물통에서 통을 큰 걸로 와봐야 소용이 없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지하수가 온도가 16에서 18도씨가 나오는데 밖에 물통에다 물을 받아 놓으면 몇 도나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 25도 올라가면 또 물통도 25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그걸 순환이 안 되면. 근데 거기다 아무리 18도, 16도짜리 물을 집어넣어도 20도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안개분무기 물통이 작아요. 100리터밖에 안 돼요. 저수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기 있는 거는 보온재로 감싸져 있는데 통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원리는 아시겠지만 타작하게 있습니다. 물통에 이끼 같은 게 안 껴요. 청소할 일도 없고 물이 있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솔직히 지하수면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미지근한 물 먹어봐야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찬물을 먹어야 좀 먹은 것 같지. 그렇죠. 뭐 여름철에만 특별히 급여하는 첨가제 같은 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양을 늘린다거나? 지금처럼 이제 이 습도가 높아지면 황토를 평상시에는 잘 안 준다고 해도 여름 되면 황토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조금 곰팡이 때문에 쓰는 거니까. 가서 앉아서 얘기하시죠.